자,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투기 관련한 의혹 대상자 12명을 발표했는데 일단 이준석이 그랬죠. 민주당 그게 나왔을 때 민주당보다 더 세게 하겠다. 개뿔. 그러니까요. 전혀. 그러니까 이준석의 시험대가 이것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시험대 중에 하나였었는데 민주당보다 세게는요. 이준석이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우린 좀 건이 달라. 민주당도 똑같아요. 건이 다르다뇨. 그러니까 민주당도 똑같다고. 네, 그런 사람 많은데 문제는 민주당보다 세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세게 안 하죠. 세게 안 하고 한무경에 대해서만 지금 제명했어요. 제명했는데 일단 그거 한번 봅시다. 뭔지 농지법 위반 6명,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3명, 편법 증여 2명, 부동산 명의신탁 1명 이렇게 되는데요. 아니 저것도 박덕흠님과 전복민님이 나가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면 윤희숙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윤희숙 자체가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농지도 있으시네요. 예,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분 농지법 위반이죠. 이분 자체가. 농지를 일단은 농지가 있는 거죠. 가족이. 예.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 여기 아마 내가 알고 있기에 상속받은 건데 요거를 다른 사람이 농사 짓고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상속받아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본인이 농사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입니다. 팔아야 돼요. 예. 근데 팔겠다고 해서 봐준 거잖아요. 예. 그런 케이스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부동산 의혹 중에 한 명, 한무경을 제명하겠다는 거고요. 탈당 요구를 했는데 탈당 요구, 그러니까 탈당 권유는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명이 돼요. 10일 뒤에. 탈당 요구는 강제력이 없는 그냥 탈당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탈당하지 않아도 별 징계할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실제로 한무경만 제외하고는 이것도 한무경이 지금 비례대표니까 네. 제명해버리면 의원직 유지하는 상태. 네. 뭐 이게 징계라고 할 것도 없는 상태로 가버렸거든요.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원들 출당시켜줬다고 욕 바가지로 했는데 언론이 이게 조용한가?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한테는 재앙인 게 자기 캠프 소속된 국회의원만 5명. 이 사람들 지금 다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나가게 생겼거든요. 일단은.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캠프에 들어와가지고 활동하는 사람 12명 중에 5명이 윤석열 캠프 소속. 윤석열은 잘 안 되네요, 뭐가. 진짜 뭐가 정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뭔가 검찰총장 출신이라 좀 약간 든든했을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대선 주자들 부동산도 검증해야죠. 당연히. 네, 그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1위 후보 먼저 하자. 여론조사 1위. 그럼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만 하자.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1, 2, 3은 해야 된대요. 그래서 1, 2, 3으로 페북을 고쳤죠. 1위 2명 우선 하자. 네. 그랬다가 1, 2, 3이 다 하자. 이렇게 고쳤죠. 근데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봤지만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상호 의원은 그러니까.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삐뚤어진 프레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내로남불한다. 이 프레임이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크게 다를 바 없다. 물론 전복민하고 박덕흠을 제외했기 때문이지만 그분들이 들어가면 이건 액수 사이즈가 달라요. 그리고 한무경 의원은 제가 얼핏 보기에 11만 제곱미터인가 그래요. 엄청 많아요. 땅 부자세요. 그리고 지금 이게 국힘은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4월 재보궐선거를 뭘로 이겼습니까? 부동산 욕하면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 모양인데요. 근데 나는 이준석이 당의 어떤 분란 요소랄까 이런 것들을 많이 키우지 않기 위해서 그냥 봉합해버렸다고 보거든요. 지금의 조치는. 그럼 윤석열은 당대표로서 가치를 내서는 잃는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그랬을 때 우리 당은 더 세게 할 거야라고 했던 게 무색해졌잖아요. 중요한 건 더 세게 하겠다는 건 국민과의 약속이었고요. 당의 분란을 막겠다는 건 자기들끼리 이해관계예요.
끼리끼리 친목질에 속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준석의 젊은 정치는 친목질의 범주를 못 벗어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부동산 전수조사도 포함하고 예전에 조국 전 법무장관한테 비난하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조국 전 장관이 외치던 공정한 사회 그게 있는데 왜 저렇게 내로남불했냐 이런 식으로 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욕을 한 사람들의 자녀들도 똑같이 그 전수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똑같은 논리로 자기네들도 지금 그럼 내로남불 했는지 안 했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때 그래서 그 조국 전 장관이 뭐 애들이 다 특목고 갔다고 그래서 국회의원 자녀들 특목고 갔나 안 갔나 전수조사하자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근데 쑥스러웠어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저쪽 세력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권익위가요 균형 맞추는 느낌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대충 대충 맞춰준 느낌도 사실 있습니다만 사실 민주당 건에 대해서는요 억울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걸 김우겸 의원 건 같은 경우 그런 거잖아요. 검찰 수사 중이니까 문제 있다고 통보하는 거야. 아니 그리고 그 비밀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정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럼 그 비밀이 뭔지 권익위가 밝혀야죠. 밝혀야 된다니까. 그거는 김미겸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인데 그러면서 뭐 한쪽에서 부동산 투기와 싸우는데 그 돈까지 많이 빌려서 그렇게 사는 게 맞냐 대출 받아서 저는 그 정도까지는 뭐 정서상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불법 행위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비밀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업무상 비밀을. 그게 뭔지 권익위가 밝혀야죠. 그러니까 저는 김의겸 의원도 권익위에 그걸 요구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비밀을 이용했냐, 그 비밀이 뭐냐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럼 권익위가 저는 그 군색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 한무경이 지금 제명 결정한 때 1인이잖아요. 2004년, 2006년 이렇게 해서 평창에 땅을 사요. 평창 올림픽 결정된 이후에. 근데 그게 농지. 근데 자기가 경작을 안 해.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한무경이 가장 사안이 심각하다고 본 거죠. 투기 의혹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농지법 위반이라는 게 땅 사놓고 농사를 안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이 이 형질 변경돼 가지고 개발될 경우에 대비해서 땅을 사놓는 거거든요. 맞아요. 투기. 저는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계속 박덕흠과 전봉민을 잊지 말자 이런. 알겠습니다. 어쨌건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보다 더 세게 하겠다 그러는데 전혀 그런 건 없어서 국민의힘이 좀 비판을 많이 받겠네요. 이런 지점에서. 이준석은 일단 실패. 네. 아무 의미 없는. 그럴 거면 37살에 당대표를 왜 뽑았습니까? 뭔가 좀 혁신이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정치력을 발휘 못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이벤트였지 않나 네. 돌아보면. 그렇게 되면 이제 대선 리스크만 커지는 거죠. 지금 이준석은요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론의 등을 업고 지지를 얻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자기가 결정을 못 내리잖아 지금 계속해서. 계속 그랬어요. 어떤 식의 어떤 일 처리를 할 때 찌질함만 계속 보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적 지지가 떨어지면 이준석의 리더십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개나 소나 밟고 가는 당대표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선의 시대 정신을 읽는 게 완전히 우리와 다르더군요. 예. 젠더 갈등이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예.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건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예. 온라인상에 굉장히 과포장된 이슈에 가깝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젠더 이슈를 들고 나오면 그거는 예를 들면 비례대표 여성 30% 철폐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여성부 폐지 이런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이슈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본인의 핵심 지지층들이 그런 걸 원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청년들, 그러니까 민주진영 청년들, 남성들 중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입장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 정작 그래놓고 본인이 뭔가 혁신할 것처럼 해놓고 막상
그 대변인 임명하는 거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실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준석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건 또 실드를 쳐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선택적으로 그 젠더 이슈를 이용했는지를 이번에 한번 느낀 게 있고 그걸 본 게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그 정도의 파급력은 보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이 저 여론조사를 쭉 보면 여성 지지율이 민주당하고 거의 10% 이상 차이 납니다. 20대는 1%. 그런 그 정도로 이렇게 여성 비호감 정당인데 그 이준석의 공도 크잖아요. 근데 그런 이슈를 정치인들은 표를 얻는데 이용해 먹으면 안 돼. 윤석열이 그렇죠. 언론중재법을 그렇게 이용해 먹는 거랑 똑같이 사실과 이게 미칠 여파와 등을 생각해서 사회를 뭔가 좋은 쪽 방향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을과 을을 싸움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되게 나쁜 정치거든요. 그게. 이게 젠더 갈라치기로 표 얻는 거. 아. 이거 나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갈라치기로 표 얻으려고 하는 거는 나쁜 겁니다. 그걸 가장 잘하는 게 보수 세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지역 감정이에요. 지역 갈등. 네. 저는 박정희가 지역 갈등을 이용해서 오랜 장기 집권과 독재를 유지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수가 시작해놓고 그런데 예를 들면 개혁하자 그러면 뭐 갈라친다 이렇게 보수가 또 자기들의 약점을 가지고 진보를 공격해 온 역사이죠. 그래서 이 젠더 갈라치기 젠더 이슈가 저는 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준석 대표한테 아무리 뭐 젠더 이거 하면 오히려 본인의 이슈거리로 삼고 이거를 또 참전해가지고 관심을 끌고 이런 방식으로 쓸 것 같아서 정확히 저는 어떤 타깃이 중요하다 보냐면 국민의힘의 여성 의원들 왜냐면 그 안에도 실제로 여성 인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준석 대표의 행태가 어떻게 보이는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자들도 물론이고 왜 침묵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면은 뭔가에 답변을 할 때 그 안에서 이제 싸움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공략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이준석이 이야기였고요.